네, 생방송 건강콜센터 시간은 5시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올해가 지금 만으로 79세예요. 네. 어디가 불편하신지 스튜디오 양혁재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전화 한번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제가요. 네. 2023년 12월 12일 날 예. 왼쪽 무릎은 네. 연골 수술. 수술을. 인공관절 수술. 인공관절을. 네. 네네. 예. 그리고 오른쪽 무릎은 네. 또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내 몸에서 골수를 빼갖고 골수 이식을 했거든요. 골수 이식을요. 네.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다리가 조금 원래 다리가 좀 휘었어요. 네. 휘었는데 거기다 골수 이식을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지금 1년 1개월이 됐는데 네네. 지금 그렇게 갈수록 더 아파요. 치료를 받으셨는데도. 어머님 수술한 예. 왼쪽 무릎 인공관절은 괜찮은데 예. 이게 이제 골수 이식한 오른쪽 무릎이 갈수록 아파요. 예. 이게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안 네. 아프고요. 네. 걸으면은 아파요. 그리고 또 이 아. 실내 자전거를 돌리잖아요. 네. 그러면 돌릴 때는 또 아픈 게가 싹 가라앉거든요. 네. 이게 어머님 연골이 무릎 관절 안에도 여러 부위가 있습니다. 똑바로 서서 디디는 부위 때 연골이 손상이 되면요. 어머니가 서서 걸을 때 그럴 때 아플 수가 있습니다. 똑바로 서서 딱 디디는 부위 쪽의 연골이 아마 약해져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자가골수 주기세포를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주사하다 보니까 마치 상처난 깊이가 아주 깊으면 그 주사를 맞아도 효과가 없습니다. 연골을 이게 겉에 살짝 발라봐야 상처가 깊으면 그 연골은 낫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인공관절 할 정도는 아니시니까 거기는 뭔가 좀 다른 주사 치료를 했던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자가능연골을 통한 연골을 이식하거나 아니면 또 줄기세포를 통해서 제대열에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더 적극적인 치료법들이 있어서 어머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그 하나가 실패했다고 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공관절을 한번 어머니 겪어보시니까 어때요? 너무 아프셨죠? 예, 수술. 아팠어요. 네, 많이 아프셨죠. 그러니까 네. 한쪽 다리라도 그런 쪽에 그런 이제 큰 통증이나 이런 건 없이 미리 예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전문 병원에서는 또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많이 있어서 전문가랑 상의해서 한번 그런 치료를 받아보시면 통증 없이 어머니 연세에서도 잘 연골을 배양해서 이제 물 차지 않고 통증 없이 잘 지낼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네. 제가 이제 2024년 9월 24일 날 이제 예약이 돼갖고 갔거든요. 네. 네. 가가지고 이렇게 무릎이 안쪽으로 아파요. 안쪽에 뼈 이렇게 툭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네. 거기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한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네. 무릎이 이렇게 아프다. 네. 그랬더니 내가 원래 다리가 이렇게 휘어갖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저도 지금 너무 난감해요. 답답하신 네. 상황. 아파서 이렇게 가만히 앉았으면 하는데 걸어서 이제 운동을 하면은 네. 그렇게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번 지난 목요일 날은 너무 아파갖고 아이고 너무 아프셨어요. 일어서서 발작을 뛸 수가 없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이 진통제하고 또 약 있는 것도 없고 그냥 아이고. 3번을 그냥 계속 어머님 먹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또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이게 네. 관절염이 또 예, 많이 많이 진행된 걸 아파요. 수가 있거든요. 이게 O자형 다리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예. 정상 다리는 똑바라야 되는데 아마 어머님 인공관절 한 쪽은 그나마 그래도 다리가 똑바라졌을 것 같은데 예. 한쪽 다리만 O자형으로 휘어졌으면 또 쩔뚝거려서 다리 길이 차이 때문에 골반도 틀어지고 허리도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 길이 차이가 심하면 또 이게 또 O자형 다리 최근에 더 악화됐다 그러면 그게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머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때라도 아무리 너무 늦지 않았을 때 빨리 치료하게 되면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조금이라도 덜 아프고 확실하게 나을 수 있는 좋은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랑 상의해서 치료 받으시면 잘 나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릎 통증이 많이 심하시고 어떤 치료법이 맞을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가던 병원도 좋지만요. 저는 이런 경우에 다양한 전문의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어떤 방법이 나에게 맞는 치료법인지 고민해 보시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5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무릎에서 한 번쯤은 뚝 소리도 나고 또 시리기도 하고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는 게 이게 다 나의 무릎이 나에게 보내오는 신호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신호를 한 번쯤 감지하셨다면요. 계속 방치하지만 마시고 오늘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저희가 문의 받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많은 전화 부탁드립니다. 다음 전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목소리 굉장히 젊으신 것 같은데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59이요. 아, 역시나 네. 젊으신 50대 어머님. 네. 어디가 불편하실까요?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었는데요. 네네. 퇴행성 관절 2기래요. 이기요. 네, 네. 네, 제가 운동을 좀 열심히 하는 편이거든요. 네. 네, 근데 병원에서는 그냥 살 빼고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된다, 뭐 그런 식으로만 딱 얘기를 해갖고 네. 걱정이 되잖아요. 나중에 그쵸. 관절 이기면은 그렇죠. 수술을 자기 아직 전에 나이가 젊으신데. 네, 네. 네. 수술해야 되는데 네네. 다른 방법은 안 가르쳐주고 막 그런 방법만 가르쳐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마다 약간 이제 성향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일단 예방을 해드리려고 노력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플 때 와라. 그냥 진짜 아플 때 오면은 그때 이제 치료해줄게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게 이제 조금이라도 이 아픔에 대해서 환자가 얼마나 아픈지 이게 이 수술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이걸 알게 되면 환자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이런 수술을 안 하게끔 예방하고 관리해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관절염 2기일 때 진짜 아직 50대 초반 이제 후반이시지만 네, 앞으로가 후반.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5년, 10년 사이에 관리를 잘 하시면 아마 평생 인공관절 안 하고 잘 지내실 거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관리를 잘못하거나 무리하시면은 이제 운동도 무릎에 무리가 가는 운동이 있고 또 안 좋은 운동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운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선별해서 좀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상담받고 관리받고 혹시나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2기에서 3기, 3기에서 4기 되는 그 추적 관찰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고 맡길 쓰는 뭐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관리를 좀 받고 주치의처럼 평생 관리를 받으면서 그냥 자주는 아니더라도 뭐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관리를 받으시게 되면요. 아마 더 진행되지 않은 좋은 방법들을 제때 적재적소에 이제 알려드리면서 관리해드릴 수 있고 건강검진 하듯이 정기적으로 관리받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요? 허벅지에 좋은 운동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은데요. 지금은 젊으시니까 뭐 수영이나 또 실내 자전거 아니면 이제 둘레길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볍게 걷는 30분에서 하루에 한 1시간 정도 꾸준하게 걷는 운동을 적극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동을 잘 유지하면서 혹시나 아프거나 통증이 있을 때는 빨리 오셔서 뭐 주사로 관리하고 또 재생주사나 이런 것도 좋은 것들 많이 있으니까요. 몸에 해가 되는 스테로이드 주사나 뭐 연골주사나 이런 것들은 함부로 맞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관리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네. 십자 전방인대 수술을 했거든요. 네. 근데 통증이 한 9개월 됐는데 계속 그냥 통증이 있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9개월이면 꽤 수술하고 되셨는데? 9개월이면은 이제 많이 좋아져서 안 아플 시기인데요. 그 통증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약 먹을 정도 통증은 아니고요. 네. 그냥 계속 그냥 은근히 그냥 불편하게 하는 불편해요. 통증. 그게 뭐 네, 네. 구부리고 필 때 뭔가 걸리는 느낌이 있나요? 아니면은 뭐 좀 날카로운 찌릿한 통증인가요? 그런 건 없는데 계속 그냥 일반적인 통증이요. 일반적인 통증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들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게,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시는 게 수술을 하고 나면 나는 20대처럼 됐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수술을 하든 간에 시술을 하고 나면 아예 수술 안 한 사람보다는 위험도가 상당히 관절염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인대 수술을 하고 보통 9개월 돼서도 아프다고 하면은 이제 십자인대 수술하면서 남은 약간 인대 염증이나 아니면은 수술 후에 약간의 유착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아직 아플 수가 있는데요. 그 밖에도 다른 원인도 되게 관절염이 있는데 관절염 치료를 충분히 안 하고 인대만 수술해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시큰거리거나 통증이 좀 오래 간다 싶으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라서 중간에 한번 그래도 수술이 잘 됐는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를 수술한 병원보다는 좀 더 전문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고 다른 문제는 없는지를 확인받아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어머니 관절염 이기면요, 이제 곧 신학기인데 관절염 신입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관리가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 피부랑 마찬가지입니다. 피부도 주름이 깊게 패인 다음에 그걸 치료하려고 하면 잘 되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되기 전에 한 전문 병원을 딱 정해놓고 꾸준히 관리를 받아가시면서 이제 수술까지 가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밝은 목소리 어머님 연세는 어떻게 되실까요? 60세요. 60대 네. 막 접어들으셨고 어디가 불편하신지 원장님과 네.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많이 다름이 불편하세요? 아니고요. 네. 네. 제가 장 보고 오다가 네. 집 앞에서 한번 넘어졌어요. 아이고, 네. 네, 그 뒤로 이제 무릎도 다 까지고 아이고. 그랬는데 이제 무릎은 약 발라서 다 낫는데 네. 그때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움직일 때마다 좀 아프고 앉았다 일어날 때 많이 불편하고요. 좀 그런 상태거든요. 이게 그래서- 다치신 지가 얼마나 됐죠? 몇 개월? 한 1년 됐어요. 1년 됐어요. 네. 근데도 아직도 아프신 거예요? 예, 이제 동네 병원 갔었는데 네네. 물 찼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이요.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약 지어서 오고 네. 물리치료도 하고 그랬는데 네. 안 낫더라고요. 그때 넘어졌을 때 무릎을 세게 바닥에 콱 부딪히신 건가요? 예, 완전히 콱 꼬라졌거든요, 앞으로. 네. 그때 아픈 통증이 얼마나 지속됐어요? 걷는 게 좀 불편하다, 이게 붓고 아픈 게 한 달 이상 갔나요? 네, 한 달 이상 갔어요. 그 정도면 아마 인대가 끊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엑스레이 상으로는 안 나타나서 뼈만 보고 동네에서 네. 이제 엑스레이 찍어보고 이상 없으니까 그냥 약 드세요라고 했는데 네. 그런 통증이 한 달 이상 이렇게 짧게 그냥 살짝 멍드는 거는 한 1, 2주 안에는 다 좋아지는데 한 달 이상 그렇게 아팠다는 거는 꽤 심한 통증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심한 손상이 무릎 안에 있었는데 그거를 제때 발견을 못한 건데 그 후유증이 1년 넘게 지금 있다고 하면은 뭔가 제대로 된 진단도 안 되고 치료도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네. 늦었다 싶을 때가 제일 빠른 건데요. 아직 나이도 젊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의 손상이 1년 넘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밀 검사를 통해서 뭐가 원인이었는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밀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요. 인대 손상이 심했으면은 이제 뭔가 이제 그 후유증이 이제 관절염으로 유발돼서 뒤늦게 후유증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대 손상보다는 관절염을 걱정해야 될 시기라서요. 그거에 네. 맞춰서 적절한 주사 치료랑 약물 치료랑 또 휴식이랑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여태까지 1년 넘게 치료를 못 받았던 거를 지금이라도 치료하게 되면 또 잘 나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네. 전문가랑 상의해서 제대로 된 검사랑 치료법을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선생님, 제가요, 그 관절 그 보조제 식품을 좀 계속 먹었거든요. 네네. 예. 근데 그거 먹을 때는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보조제 식품은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비타민이나 건강 영양제 같은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약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건강 보조 식품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는 요즘에 광고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보조제를 먹으면 이제 다 나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보존적으로 이게 약간 도움이 될 수 있는 약간의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뿐이지 치료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되고요. 제대로 된 원인을 찾고 치료하고 그게 치료가 잘 되고 나서 건강한데 거기서 이제 더 건강해지고 싶다. 그때 좀 드시는 게 낫지. 지금 아플 때는 그게 치료로 그렇게 해서 나을 수는 없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1년 전 넘어지셨을 때 인대 쪽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좀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전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2이에요. 다시 한번 82. 말씀해 주시겠어요? 82. 82살 예, 말씀하시고요. 네, 네. 네. 어디가 불편하실까요? 제가요, 네. 1월 달에 네. 지금 무릎 관절이 지금 일기라고 그랬거든요. 아, 네. 네, 일기라서 아프지도 않고 계단도 많이 일부러 올라다니고 막 네. 그랬는데 네네. 어느 날 갑자기 왼쪽에가 그러는데 약간 아프면서 약간 뭐가 걸리는 느낌이 들어서 네네. 동네 병원에 갔었거든요. 네. 동네 정형외과 갔는데 네.
보니까는 그 전날 내가 무리하긴 했는데 좀 운동이 네. 그랬는데 물이 찼다 그래서 이제 물을 빼고 연골 주사를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고 이제 집에 왔는데 오는데 집에 딱 현관에 들어서서 발을 왼쪽 발을 먼저 저기 마루에 딱 올리는 순간에 네. 올리고 이 오른쪽 발 딱 도는 순간에 뭐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나면서 아이고. 딱 주저앉았거든요. 네. 네. 그때부터 아픈 거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파서 못 걸으셨겠네요. 네, 못 걷죠. 그래갖고 그때부터는 잘 때도 다리를 이렇게 놔도 저렇게 놔도 아파요. 그래서 뭐 병원에 그 정형외과 가볼 수도 없고. 네, 그 정도. 너무 아파서. 네. 그때가 또 마치 토요일 저녁이고 그래서 주말이셨군요. 안 할 때. 하필이면 또 그때. 응급실도 요즘 의사들도 잘 안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토요일은 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 아주 그냥 보내더라고 어서 없이. 네. 고생만 하고 그래서 그냥. 네. 월요일날 되면 가야겠다 하고 이제 네. 그 전에 이제 정형외과에서 약을 일주일 거 받았어요. 네네. 물 빼고 네. 일주일 약을 주더라고. 그래서 그 약을 먹고 그랬더니 월요일 날쯤 되니까 응급실에 가야겠다 했더니 네. 응급실은 안 가고 그냥 아프더라고. 아플 정도인데 응급실은 안 가도 될 정도로 아픈데. 그 정도 그러니까 통증이 심하진 않고 네, 좀 아니, 좋아지신 심했어요. 거네요. 그죠? 아니 심했어요. 그치를 집안에서도 못 걷고 네. 이게 방에서 부엌까지 가려면 쩔뚝쩔뚝하고 걷다가 아유, 또 갑자기 네. 팍 주저앉으려고 그러고 걷다가 또 팍 주저앉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네. 이제 아팠는데 네.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이제 종합병원으로 전화를 해서 내가 제 가는 병원이 있어가지고 네. 네. 종합병원에 이제 예약을 해서 했더니 또 1월 달인데 2월 뭐 아이고. 12일 날로 잡혀갖고 어머니 지금 당장 너무- 아픈데 그냥 한참 뒤에 예약을 급한데. 잡혀요. 네. 그래서 내가 응급실로 가도 되겠냐 그랬더니 그래도 안 된다고 선생님이 안 계신다고. 아이고. 어머니 그래서 치료 못 받으셨어요? 아니 그래서 이제 응급실 갔어. 10일 돼갖고 갔어요. 응급실을 갔더니 가셨어요? 응급실 12일 예약된 날 네네네. 종합병원에 예약된 날 갔는데 네네. 나보고 이 사진을 보더니 네. 이 정도면은 연골 하고 이거 지금 뭐 건강한 건 아니지만 일기고 괜찮은데 그래 나 걸으면 잘 걸었다. 네. 계단도 많이 올라다니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래 됐다 그랬더니 그러면 MRI를 찍자. 네. 찍어보자. 그래서 그 MRI를 찍었어요. 네. 또 16일 며칠 있다가 그게 나왔는데 16일 날 나왔는데 네. 연골 이거 보기는 다 괜찮은데 안에 네. 뼈가 네. 괴사가 됐다는 거예요. 오. 뼈가 아이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한쪽이 딱 떨어져 나왔대요. 큰 조각이 떨어져 나왔대요. 네. 아니 한쪽이 그냥 큰 조각이 아니고 네. 한쪽이 그 무릎 안에 그 안에 뼈가 딱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아서 떨어져 나갔다니.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되면 많이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이제 수술해야 되는데 인공관절. 수술이 무섭잖아. 딴 사람들 무릎 했는 사람들 다 네. 아프다 그러고 그쵸. 수술했으면 낫을 줄 알았더니 안 낫고 아프고 네. 고통을 그대로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받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근데 네. 쇠를 뼈를 잘라내고 그 쇠를 또 새로 네, 맞습니다. 잘라내고 네. 네. 해야 된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시간이 많지가 네. 않아서 간단하게 그래서 할게요. 지금 치료법 망설이고 계신 거죠. 그러니 지금 네. 그래서 수술해야 되는지 예. 아. 이거 더 버티면 되는 건지 또 네. 아까 그 뭐지 줄기세포도 있고. 줄기세포 네네네. 그거 네. 그것도 가능한 건지 그것도 네. 알고 싶고 그래요. 일단은 이제 어머님 너무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일단은 어머님이 저는 이제 검사까지 다 진행했고 이제 결과를 아니까 골괴사라는 병은요. 뼈가 갑작스럽게 혈류가 안 돌아서 뼈가 조금씩 약해지다가 마치 뉴스에 막 땅이 꺼져서 싱크홀이 생기는 것처럼 도로가 갑자기 뚝 커지는 것처럼 어머니가 써야 될 무릎 관절의 한쪽 면이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뼈가. 그러니까 너무 자지러지게 아파하고 통증이 있는데 이걸 이제 걸으려면은 그거를 채워 넣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새로 보강해서 금속물을 넣거나 해결책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무조건 인공관절만 권했었는데요. 어머님이 이제 생각보다 다리 축이 괜찮고 그렇다고 하면은 줄기세포 이식을 하거나 아까 얘기했던 능연골을 해서 본인 연골을 채취해서 여기다 채워 넣는 그런 방식으로도 충분히 메꿔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최신 의술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대학병원 얘기만 듣지 마시고
한번 여러 관절 전문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해 보시면 생각보다 통증 없이 아주 잘 나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수술 말고도 또 다른 치료법들도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 전문병원 전문의 선생님들의 의견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전화 연결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